예, 부산 기장군 출신 윤상직 의원입니다. 우선 이진성 험재소장 후보자 지명 축하드립니다. 우리 법사위 때, 국정감사 때 작년에 뵀는데 올해는 볼 수가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자, 아까 그 말씀 중에 그 현재의 그 평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으나 본인의 생각은 밝히겠다. 그런 말, 본인의 공개할 수 없지만 저는 본인의 생각은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우리 사법부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소극적 권력입니다. 적극적 권력 행사를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존중을 받아야 되고 그 존중이라는 것은 바로 인사청문회에서도 똑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흠집내기라든가 어떤 당에 따르는 그 인사청문회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유남석 헌재 재판관 때 질문하려고 그러다 빼먹어가지고 우리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자, 이거 내년 10월 달에 퇴임하시게 돼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변호사 개업 안 하실 거죠? 예, 가장 쉬운 답변인데 그것부터 제가 조금 묻겠습니다. 예. 뭐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인사 말씀에도 드렸습니다만 그 대학에서 강의해 보니까 그것만치 좋은 일이 예, 그 안 하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왜냐? 아니 이건 왜냐하면 저는 사법부의 헌재 소장이라는 것은 최고의 우리 법관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책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안 하는 것으로 말씀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저 대법관들께도 제가 요구를 했고 다 안 하신다 했어요. 예, 뭐 하시게 되면은 제가 굉장히 아마 섭섭하고 앞으로 후임 헌재 재판관 소장들도 청문회 때 상당히 곤욕을 치를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물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오늘 답변 중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게 있습니다. 자, 헌재의 그 권위가 실추된 것이 외부적 요인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외부적 요인은 누굽니까? 결국 헌재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그렇죠. 않음으로써 발생한 그 이유는 국회 때문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내부적으로 김일수 재판관 때문입니까? 누구 탓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아니죠. 해야죠.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외부적 요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그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그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의 그 국회의 인준을 받아서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관련된 그 헌법기관 자, 답변하시기 매우 어려울 것 같은데요. 헌법기관들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제일 큰 문제는 김일수 헌법재판관입니다. 저는 적어도 5.18 때 그런 판결로 관련해서 무리가 있는 그런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헌재 소장 후보 지명을 사양했어야 되는 겁니다. 본인 안 하셨습니다. 얼마나 더 길게 하시려고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국회가 인준을 부결했을 때 본인이 헌재 소장 직무대행마저도 이거는 적절치 못하다라고 그만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헌재 내부에 더 큰 문제 있었고 이제 나아가서 보면은 이러한 헌법재판관을 헌재 소장 후보로 지명한 대통령에게 인사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와 관련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후보자 지명 첫날 소감을 묻는 그런 인터뷰에서 10월 27일입니다. 동료의 희생을 듣고 지명을 받게 되어 가슴이 많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희생은 어떤 희생입니까?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그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준 부결을 당연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 아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김일수 재판관과는
법원에서도 오랫동안 같이 근무했고 재판소에서도 5년 이상 같이 근무해 왔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장, 저도 지금 후보자로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지위가 물론 권한도 있습니다만 그 권한이라는 것은 반대 측면에서 말하면 의무와 책임일 뿐이지 권한이라고 말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이제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후보자로 됐고 인사청문도 마쳤는데 후보자님 네. 조금 답변을 둘러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벌써 청문회 거친 지 3개월 이상 지난 후에 이제 결국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그걸 지켜보면서 그러한 옆에서 많이 여러 가지 고통을 겪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위로하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조직 이기주의, 조직 온정주의, 이걸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본인이 어떤 해명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희생이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정치적 희생양, 정치와 양이 빠져있는 그런 희생이 그것이 함축된 그런 희생이라고 저는 저 나름대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석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네. 현재는 조직 이기주의가 작동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입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제 현직 대통령을 탄핵까지 한 헌법재판소입니다. 거기에는 조직의 온정주의, 이기주의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또 말씀드린 중에서 아까 외부적 요인에 대해서 때문에 현재 권위가 실추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딱 되네요. 예. 다음은 주질이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한정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한정혜입니다. 오전 질의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제가 우리 후보자께서 답변을 쭉 하시는 걸 들으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하나가 우리 국회나 또는 국민들이 요구를 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구성의 다양성을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그 구성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출신지 또는 과거의 경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복잡 다양한 부분들을 다 감안할 수 있는 정도의 여러 가지 생각과 또는 검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다양한 부분에서의 경험을 쌓은 아마 헌법재판관을 요구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후보자님을 비롯해 김희수 헌법재판관 등은 사실은 헌법재판소 내에서도 상당히 소수 의견을 많이 내시는 분에 속합니다. 그 소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앞으로는 깊게 좀 생각하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 소수 의견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아직은 또는 우리 국회가 좀 성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일정 부분 정치적인 쟁점화돼서 여러분들이 하는 노고에 대해서 조금 폄훼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스럽다 또는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희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이제 후보자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소수 의견을 많이 내셨는데 성범죄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관대한 것 같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그게 이제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시기는 타범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재범률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동일한 잣대를 대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다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글쎄요. 성범죄의 대상이 되는 분이 대부분이 여성 또는 아동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헌법이라는 우산 아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특히나 이 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어떤 손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 또는 그 사람의 전 생애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큰 문제로 귀결되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타 범죄와의 범죄율의 비교를 통해서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 안 한다를 판단하는 것이 좀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약간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답변 주실 게 있으시면. 저도 다른 범죄보다 그 재범률이 높지 않다고 해서 뭐 그것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성범죄 피해로 인한 그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평생을 가고 그 여성들이 그로 인해 또 여성뿐만 아니라 그 가정들이 파괴되는 그런 숱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기본적인 그 규제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결국 처벌이라는 것은 개인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라는 측면을 제가 주된 논거로 해서 소수 의견을 낸 것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문제 제기였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내년 10월 달에 퇴임 하시게 돼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변호사 개업 안 하실 거죠? 예, 가장 쉬운 답변인데 그것부터 제가 조금 묻겠습니다. 예. 뭐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인사 말씀에도 드렸습니다만 그 대학에서 강의해 보니까 그것만치 좋은 일이 예, 그 안 하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왜냐? 아니 이건 왜냐하면 저는 사법부의 헌재 소장이라는 것은 최고의 우리 법관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책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안 하는 것으로 말씀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저 대법관들께도 제가 욕을 했고 다 안 하신다 했어요. 예, 뭐 하시게 되면은 자 굉장히 아마 섭섭하고 앞으로 후임 헌재 재판관 소장들도 청문회 때 상당히 곤욕을 치를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물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오늘 답변 중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게 있습니다. 자, 헌재의 그 권위가 실추된 것이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하셨죠.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그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준 부결을 당연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 아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김희수 재판관과는 법원에서도 오랫동안 같이 근무했고 재판소에서도 5년 이상 같이 근무해 왔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장, 뭐 저도 지금 후보자로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지위가 물론 권한도 있습니다만 그 권한이라는 것은 반대 측면에서 말하면 의무와 책임일 뿐이지 권한이라고 말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이제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후보자로 됐고 인사청문도 마쳤는데 후보자님 네. 조금 답변을 둘러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벌써 청문회 거친 지 3개월 이상 지난 후에 판결로 관련해서 무리가 있는 그런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헌재 소장 후보 지명을 사양했어야 되는 겁니다. 본인 안 하셨습니다. 얼마나 더 길게 하시려고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국회가 인준을 부결했을 때 본인이 헌재 소장 직무 대행마저도 이거는 적절치 못하다라고 그만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헌재 내부에 더 큰 문제 있었고 이제 나아가서 보면은 이러한 헌법재판관을 헌재 소장 후보로 지명한 대통령에게 인사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와 관련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후보자 지명 첫날 소감을 묻는 그런 인터뷰에서 10월 27일입니다. 동료의 희생을 듣고 지명을 받게 되어 가슴이 많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희생은 어떤 희생입니까? 예, 부산 기장군 출신 윤상직 의원입니다. 우선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 축하드립니다. 우리 법사위 때 국정감사 때 작년에 뵀는데 올해는 볼 수가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자, 아까
말씀 중에 그 현재의 그 평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으나 본인의 생각은 밝히겠다. 그런 말, 공개할 수 없지만 저는 본인의 생각은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그 우리 사법부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소극적 권력입니다. 적극적 권력 행사를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존중을 받아야 되고 그 존중이라는 것은 바로 인사 청문회에서도 똑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흠집내기라든가 어떤 당력에 따르는 그 인사 청문회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유남석 헌재 재판관 때 질문하려고 그러다 빼먹어가지고 우리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자, 이거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외부적 요인은 누굽니까? 결국 헌재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그렇죠. 않음으로써 예, 발생한 그거 이유는 국회 때문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내부적으로 김일수 재판관 때문입니까? 누구 탓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아니죠. 해야죠.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외부적 요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그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그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의 그 국회의 인준을 받아서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관련된 그 헌법기관 자, 답변하시기 매우 어려울 것 같은데요. 헌법기관들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제일 큰 문제는 김일수 헌법재판관입니다. 저는 적어도 5.18 때 그런